부동산 경매. 이거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뭐 법률 용어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경매의 세계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경매. 이거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잘못 발들이면 큰일 나는 함정일까요? 다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하다가도 그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과정을 진짜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딱 4단계로 나눠서 알아볼 겁니다. 첫째, 경매는 대체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둘째, 경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분석. 셋째,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낙찰받고 나서 진짜 내 집으로 만드는 그 과정까지. 자, 그럼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경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부터 함께 떼보시죠. 경매 과정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 정해진 길을 따라가요. 이 7단계 여정을 보세요. 모든 건 채권자가 제 돈 돌려주세요 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법원이 준비해서 이런 물건 팝니다 하고 알리죠. 그럼 우리 같은 입찰자들이 정보를 모아서 참여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 후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허가해주면 낙찰자는 돈을 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흐름이 명확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가 우리의 작전 본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모든 정보는 여기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핵심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그리고 감정 평가서. 이 3가지가 마치 사건 파일을 파헤치는 탐정의 핵심 증거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섹션. 제가 보기엔 오늘 내용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매는요, 단순히 돈 많이 쓴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입찰하기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했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바로 경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권리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권리 분석,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았을 때 내가 쓴 돈 말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빚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그걸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숨어있는 폭탄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딱 하나의 기준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리들 있잖아요. 그 권리들 중에서 경매가 끝나면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내가 떠안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커트라인 같은 거예요. 이 선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싹 다 정리되고 앞에 있는 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말 마법의 선 같지 않나요? 그럼 그 중요한 권리 분석은 뭘 보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3가지 서류, 기억나시죠?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이 서류들 안에 모든 단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권리는 없는지 나와 있고요. 현황조사 보고서는 집행관이 직접 가서 본 집의 상태나 임대차 관계를 알려주고, 감정평가서는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사진과 함께 보여줍니다. 이 3가지만 꼼꼼히 봐도 웬만한 위험은 다 피할 수 있어요. 자, 3번째 섹션입니다. 이론만 들으면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실제 경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저당권이겠죠? 그럼 이 저당권보다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의 권리, 즉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낙찰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잖아요. 그럼 경매로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세입자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의 집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의 힘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엔 상황을 정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말소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세입자의 권리가 더 빠르죠?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정답은 세입자 마음대로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법원에 저 그냥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받고 나갈게요 라고 배당 요구를 신청하면 순서가 빨랐어도 그 권리는 소멸돼요. 낙찰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한다. 그럼 그 전세권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낙찰자가 그 보증금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정말 중요한 변수예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순서고 뭐고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말 그대로 끝판왕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그 건물을 딱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 공사비는 등기 순서랑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꼼꼼하게 권리 분석도 하고 입찰에 성공해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깍 꼽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내 집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낙찰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주일 안에 법원에서 네, 당신에게 파는 걸 허가합니다 하고 결정이 나고요. 그럼 정해진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복잡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주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만약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떡해요? 네, 이거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명도소송입니다. 인도명령은 잔금을 내고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아주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에요. 거의 로켓 배송 수준이죠. 그런데 만약 이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상황이 좀 복잡하면 그때는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명도소송이라는 길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시간은 돈이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자, 오늘 경매 전 과정을 쭉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결국 부동산 경매의 핵심은 운이 아니라 실력, 즉 분석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쓸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서류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의 싸움인 거죠. 이제 여러분은 그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진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으니까